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업무상 추행 관련 사건입니다. 후배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머리카락을 만진 상사의 행동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상대방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돼야만 위력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그리고 서열 이런 문화가 강하죠. 연장자, 상급자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화가 아직 여전합니다. 법무빈 법승 천안사무소 서상원 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 천안 지역에서도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좀 많이 발생합니까? 일반적인 강제 추행에 비해서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 이제 편의점 사건에서 편의점 관련해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네네. 편의점 점주분들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좀 나이 차이가 좀 큰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대1의 관계일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 이름도 좀 깁니다. 그냥 추행, 강제 추행 이런 게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유추는 되지만 예. 유추해 갖고 처벌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이름부터가 이제 강제 추행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이제 붙죠. 성폭행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할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상의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이제 폭행 협박들로 이제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완전 억압하는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업무 고용 같이 이제 사회적인 상하 관계로 인해서 성인이어도 상급자에게 대항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좀 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세게 처벌하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더 세게 처벌하는 조항입니까? 일반적인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상 위력 추행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법정형만 봤을 때는 강제추행보다는 특수관계라고 하면서도 형량이 이제 낮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는 일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이제 폭행 협박들로 인해서 행위 태양과 침해 정도가 상당히 강한 반면에 업무상 위력 추행 같은 경우는 폭행 협박보다는 낮은 위계와 위력이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처벌 수위가 낮은 대신에 성립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라는 단어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강제가 없기 때문에 법정형은 조금 낮긴 한데 대신 훨씬 더 쉽게 이게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신데, 자, 위계 위력 이 단어는 이제 제가 변호사지만 사실 위계 뭔지 사실 굉장히 헷갈리고, 위력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행사하면서도 모르는, 당하면서도 모르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자, 위계 위력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지, 어떻게 관여된다는 것인지 좀 강제추행하고 좀 비교해서 구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위계나 위력을 보면은, 위계라는 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속임수나 유혹 같은 거라고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위력이라고 하면은 폭행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저희도 좀 많이 이 용어를 쓰면서도 어렵지만은 강제추행에서 나오는 이제 폭행과 협박보다는 극히 낮은 정도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립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뭔가 약간 느낌상으로는 위계 그러면 당했다 이런 느낌이고 예. 위력 그러면 무섭다. 뭔가 좀 눌린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은. 예. 예, 그냥 느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적용할 수는 없을 텐데, 자, 상하 관계가 구분이 좀 어려운 상황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이게 업무상 위력 여기서 추행이다 이런 상황이 설정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하 관계가 구분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죄 자체의 구성 요건이 업무상 혹은 고용이나 업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이제 상하 관계라는 그 신분 관계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불분명하다라든지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 죄의 성립 여부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 관계를 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네. 자, 이제 사전에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봐서 여러 가지가 좀 준비가 됐으니까요.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A씨라는 이제 그 육군 내 이제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이제 부대 내에 있던 다른 부사관이자 후임인 B씨와 이제 A씨가 이제 같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B씨가 A씨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걸려서 이제 그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B씨가 A씨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게 되고 A씨가 자신의 평정권자다라고 주장을 하며 당시 연애 과정 속에 있던 그 스킨십들, 포옹이나 아니면 애당초 있지도 않던 자신의 코와 어깨 등을 만졌다라고 하며 업무상 위력에 기해 자신을 추행했다라고 이제 A씨를 고소를 했고 이에 군 검사가 B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기소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평정권자 평정이라는 거는 이제 평가해서 승진 여부 이런 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의 상하 관계는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은데. 예. 그 쟁점 관련돼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증거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증인 신문, B씨에 대한 이제 증인 신문도 하면서 이제 밝혀진 것은 A씨가 B씨의 선임인 것은 맞습니다. 좀 1년 정도 일찍 들어왔으니까요. 네. 하지만 계급은 이제 동일했고요. 부사관대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 A씨가 B씨에 대해서 업무상 평정권이 있지도 않았고 그런 평정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는 게 이제 A씨의 동료 부사관들의 증언 통해서 입증이 됐었고요. 네. 또 이제 B씨가 이제 그 추행 피해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그 코나 이제 뭐 포옹했다는 그 추행 날짜를 보니 A씨가 그 당시 그 부대 내 숙소에 있던 게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점들도 이제 그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군 검사는 B씨가 이제 진술이 이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하나, 제가 또 이제 그 B씨 증인으로 신문을 하면서 그 법정에서 하는 진술과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들이 상당히 모순된다는 점들을 이제 지적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재판부에서는 저희 그 주장을 다 받아주셔가지고 A씨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하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건 내용 이제 제가 들어봤는데, 이와 같은 그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 피해자분이나 이제 피의자분들 모두 이제 그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당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기록과 그 앞뒤 정황들에 대한 증거들의 확보가 역시 또 중요하고요.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이제 그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안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과를 하셨을 때는 그 사과 자체가 수사기관에서는 본인 범행에 대한 자백으로 이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